중국을 대표하는 상인 중 절강 상인들이 단연 모험심과 도전정신이 강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이곳 항주를 대표하는 상인이 바로 호설암이다. 그는 19세기 말 중국 청나라를 주름잡던 거상으로 현재까지도 중국인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인물이다. 거상이 되기까지 그가 보여준 뛰어난 경영자적 자질과 시대를 읽어내는 탁월함은 후대 사업가들의 분보기가 되기도 했지만 부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청나라 말 혼돈의 시대적 상황을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정경유착의 비판을 받고도 있다. 그는 청나라 말 시대적 한계 속에서 상도와 상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막대한 부를 쌓았고 또 이로 인해 이룩한 모든 부가 덧없이 사라지는 모습 또한 생생히 목격하고 죽은 드라마틱한 인생의 주인공이었다. 호설암은 1823년 안위성에서 태어났고 이름은 광용, 자가 설암이다. 12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향을 떠나 항주로 와서 신강 전장이란 전당포의 견습사원이 되었다. 어느 날 수금한 악성 채권 500냥을 항주의 덕망과 실력 있는 유학자 왕유령에게 담보 없이 융통해 주었다. 왕은 그 돈으로 중앙관리를 매수하여 관리의 길에 접어들었고 호설암은 이 일로 공금 횡령죄로 전장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3년 뒤 저장성의 군량미를 관리하는 지위로 항저우에 부임한 왕유령은 호설암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 그의 후원으로 전장사업과 군량미 조달사업, 저장성 정부를 대신한 무기 구입, 그리고 약국인 호경여당을 열어 사업이 승승장구하였다. 청나라 말 중국을 뒤흔든 태평천국의 난때 항저우가 함락되어 이에 대한 책임을 느낀 왕유령이 좌살하자 호설암은 새로운 바람막이가 필요하였다. 저장성을 태평천국의 난으로부터 회복한 좌종당이 항저우에 입성하였을 때 정부의 군량미와 방구 진압 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새로운 후원자와 연을 닿게 되었다. 좌종당의 정치적 후원으로 홍정상인에 오르며 부와 권력을 거머쥔 호설암은 청포 전쟁 시기 중국 전역의 생사를 매집하여 비싼 가격에 유럽에 팔 계획으로 전 재산을 투여하는 무리수를 두게 되었는데 유럽 상인들은 1년 뒤에 생사를 사려고 버티는 바람에 자금난을 겪게 된다. 전쟁 패배 책임을 두고 든든한 후원자 좌종당의 실각으로 큰 위기를 맞게 되며 권력을 거머쥔 이홍장에 의해 생사장사 방해와 청정부가 맡기기로 한 자금을 고의로 지연시켜 유동성 악화로 도산을 맞게 된다. 이홍장은 호설암의 관직마저 박탈하여 재기의 기회를 무산시켜 파산 1년 후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 이것은 항주를 대표하는 위대한 상인 호설암이 경영을 했었던 호경여당이라는 약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중국의 화교들은 두 사람의 상인을 존경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춘추시대에 있었던 오나라의 손자와 버금가는 이곳 월나라 자체의 책사 법녀라는 인물입니다. 성공불거의 신화를 가지고 또 서시를 이용한 미인계를 썼던 법녀, 그리고 청나라 말 거상, 중국을 대표해서 외국에 차관을 들여올 수 있었던 그런 거상, 이 호설암 자체를 존경하고 있는데 그 호설암이 만든 약국 자체가 바로 이곳 호경여당입니다. 호설암은 당대에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의 성공 자체는 권력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권력에 기대서 그 부를 잃었던 불합리한 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당대에 보여줬던 경영자로서의 철학과 경영자로서의 지혜 자체는 오늘날 중국인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곳 호경여당은 다른 거와 달리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기존에 항주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약국 자체가 있었지만 대부분 바깥에서 약이 어떻게 제조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환자들이 약을 구매하였습니다. 반면에 호경여당 자체는 앞에 보시듯이 진내교역이라고 이곳 환자들한테 이곳 안쪽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안쪽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을 환자들이 직접 참관하고 약의
성분이라든가 또 함량 자체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구매를 하는 신뢰를 쌓은 곳이 바로 이곳 호경여당입니다. 후발주자였던 호서람 자체는 이런 파격적인 마케팅 방법으로서 남방의 대표적인 약국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안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이곳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쩐뿌얼지아, 정말로 가격이 두 가지가 없다. 예, 보통 중국 사람은 타오지아, 환지아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가격을 오퍼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바긴 프라이스를 받아서 다시 내고를 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술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호서람은 이 약국을 경영하고 했을 때 약국 자체에 정찰제로 썼습니다. 내가 파는 약국 자체, 상인인 내가 자체가 약을 팔기 위한 것은 이익을 얻기 위함이다. 내가 싸게 팔게 되게 되면 나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준치 미달인 좋지 않은 약재를 쓰고 또 아니면 함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나는 좋은 약재와 제대로 된 함량을 넣고 그리고 적정량의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가격 자체로 팔겠다. 그래서 기존의 거래 방법을 완전히 파격적으로 행한 정찰제 실시였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 정찰제 실시 자체는 거부감을 드렸지만은 이 약국이라는 약의 특성을 또 약의 성분의 그 특성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게 되고 그 신뢰는 비약적인 발전 자체를 거두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 들어왔었을 때 이 약사들이 약을 제조하는 그 위에다 계기라는 두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일 자체는 설사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늘은 속이지 못한다. 우리가 환자를 위한 약을 만드는 사람 자체가 약에 대해서 정확하고 올바른 약을 만들 수 있고 남을 속이지 말아야 된다. 심지어 남과 자신을 속일 수 있지만 하늘을 속이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경영 이념 자체가 이곳 항주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호서람은 당대를 풍미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중국 사람들이 호서람이 중국 청나라 말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상인이라고 얘기하고 또 중국인 문호 루신 같은 경우 호서람을 가리켜 봉건시대의 마지막 거상이다 라고 크게 칭찬을 하게 됩니다. 예, 살아서는 살아있는 재물의 신으로 추앙을 받고 죽어서는 상업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던 호서람. 그런 짧은 시일 내에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몇몇 중요한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중요성을 아주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한번 믿은 사람은 권한을 주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호서람이 보여줬었던 당대의 마케팅 관련 부분 자체는 일반인 중국인들이 생각을 뛰어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보이시는 이곳 자체는 중국의 문화가 남아있는 이곳 항주를 대표하는 청하방이라는 거리입니다. 원래 이 도로 자체는 항주의 중심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후발주자로서 약국을 건설한 호서람 자체는 항주의 부두에서부터 시내까지 들어가는 이 길 자체를 닦게 됩니다. 그리고 좌우로 보이는 작은 간판을 대신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나갔을 때 이곳이 약국인 것을 알 수 있게끔 이 담벼락에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생각지도 하지 못했던 호경여당이라는 굉장히 큰 글씨 자체로 광고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마케팅의 기제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상해 지역이라든가 전국 지역 자체에 호경여당을 알리는 신문 광고를 한다든가 그리고 호경여당에서 만든 중국 약품 자체들을 과거 시험을 보는 전국에 있는 유생들한테 무료로 준다든가 또 군대에 설사약이라든가 그다음 감기 몸살 이런 약을 제공함으로써 호경여당의 브랜드 이미지를 알리는 것. 그는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세와 정세와 상세 자체를 잘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특히 그가 보았었던 시세와 정세 부분들, 그거는 권력과의 유착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지만은 당대 중국을 대표했었던 상인, 많은 중국 사람들 자체는 아직까지도 호서람의 경영 철학을 배우고 또 그의 위대한 모습들 자체들을 기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주가 왔었을 때 항주가 나름 더 의미가 있는 곳 자체는 이곳 항주에 다양한 역사와 문화가 흐르고 있다는 것. 그 중에 현재 상인을 대표하는 호서람 또한 이곳에 있었다라는 것. 중국 사람들 자체는 시대를 흘러서 상인 자체를 존경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법료 그리고 청나라 말 자체의 호서람 그리고 지금
중국의 대표적인 IT 기업 알리바바의 본산 자체가 이곳 항주에 있습니다. 전 세계 IT의 큰 거목으로 성장한 알리바바의 마인. 훗날 우리의 후세들 자체들은 호서람과 알리바바의 마인을 어떻게 평가할지 무척 궁금해지는 항주 여행이었습니다. 현대를 사는 많은 중국인들이 호서람으로부터 경영의 지혜를 배우고자 한다. 그는 이름이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하고 속임수를 경계하고 신용과 명예로 돈을 벌라 전하고 있다. 적을 친구로 만들면 2배의 효과가 있다며 공생의 길을 모색하였는데 상대방에게 활로를 터주면 나에게는 재물의 길이 열린다고 말한다. 무릇 상인은 7개의 뚜껑으로 8개의 항아리를 덮을 수 있어야 하는 융통성과 부의 사회적 공헌에 인색하지 말아야 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불꽃 같은 삶을 살아갔다.